우리는 지금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소독약은 필수품이 됐으며 한여름에도 꽁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세상. 바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이번 여름 기후변화가 낳은 이상기후로 인해 무려 52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실제로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유사성이 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유사성은 전문가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과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이처 메디신 논문을 통해 박쥐에서 나온 사스 유사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감염병 대비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빌 게이츠는 2015년 온라인 지식 컨퍼런스 테드에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높은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1,000만 명 이상이 죽게 될 것이고 다가올 전염병에 우린 준비되지 않았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우리는 현재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선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병원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경제가 멈추고 세계의 공장들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수요는 감소하고 석유 가격은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고 사람들은 일자리까지 잃게 됐습니다. 중국에선 2월에만 800만 명이, 미국에선 3주 동안 1,600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직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후변화 역시 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임계점을 넘는 어느 순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들의 일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처럼 말입니다. 만약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해뒀다면 과연 지금 어땠을까?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는 바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과 기업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대기과학과 교수이자 지구과학센터장인 마이클 망과 정치시사 만평가 톰 톨스는 여러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와 노력 없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산다면 기후변화는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과연 기후변화란 무엇일까? 기후변화란 한마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열을 가두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보태는 주범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280ppm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ppm을 넘어섰고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에게 겨우 1도 갖고 뭘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에 우리는 일교차가 하루에도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의 1도 상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1도가 올라간 것으로 수천 년간 얼어있던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으며 만약 2도가 올라가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25%가 멸종을 하고 3도가 올라가면 미국의 뉴욕시가 물에 잠기고 4도가 올라가면 모든 종의 50%가 멸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난 수백 년에 비해 지난 100년간의 온난화 속도가 빨라졌으며 지난 100년에 비해 지금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 예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예를 들어 물이 끓을 때 99도에서는 잔잔하다가 1도를 더하면 확 끓어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변하는 지점이나 때,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말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지구의 온도가 공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만 올라가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의 온도가 1도나 올라버린 지금, 남은 티핑 포인트를 당장 10년 후나 50년 후로 당기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미룰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여름 무려 52일 동안 계속된 최장 장마, 재작년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여름과 시베리아만큼 추웠던 겨울 날씨도 알고 보면 다 기후변화로 일어난 이상기후였습니다. 2003년 유럽에선 기록적인 폭염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엔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올해 초 호주에선 산불이 2달 넘게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는 전염병을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1998년 기록적인 더위를 겪은 미국 뉴욕에서 나일강 서부에서나 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지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해진다면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나라 같은 온대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을 인용하며 지금이라도 인류가 온실가스를 억제할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산불, 해수면 상승, 허리케인, 홍수, 가뭄, 물 부족 등 최대 6가지 재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의 저자는 기후변화 부정론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무려 6단계의 과정으로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던 데이터에 큰 오류가 발견되자 이번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인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요인만으로는 도저히 지난 세기의 지구온난화나 기후이변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세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의 정화작용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학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연구 결과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드러나자 이번엔 지구온난화가 결국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재배 가능 기간이 늘고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열대지방에서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곡물의 생산성이 확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부정론자들은 이제 5번째, 6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5번째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주장입니다. 6번째는 앞으로 언젠간 저렴한 기술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번째는 너무 무책임하며 6번째는 그나마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연구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데 따른 비용이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는 비용보다 결국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실의 문제이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까스로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지구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기 전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줘야 합니다. 지구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정부는 화력이나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한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전력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 계량기 AMI를 보급하고 건물 에너지 진단 DB 구축 등이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대응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 예측정보 응용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이상기후와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국가기술력 향상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대비한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서비스 연구 등을 통해 도시의 접목이 가능한 기상기후 민간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엔 실내 온도를 26에서 28도로, 겨울철 난방 온도는 20도 이하로 유지해주고 안 쓰는 코드는 뽑아두고 물을 아껴 쓰는 것도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치질이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 쓰면 연간 17kg의 이산화탄소를, 샤워 시간은 5분만 줄여도 하루에 0.9kg의 이산화탄소를, 각 가정의 쓰레기 10%만 줄여도 연간 1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과 변화만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